물권법 총론 파트 나오는데, 물권법 총론 파트는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크게 이제 어느 과목이든 이제 총론, 강론이 들어오는데, 물권에 대한 것을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문제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푸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50페이지 물권의 의의 나오는데, 뭐 물권의 객체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1, 2, 3, 4, 5번.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자, 2번 보시면 이제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니까 물권이라는 권리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종류나 내용은 다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권법이란 민법의 법조문들은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예외적인 건데, 그러니까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 동그라미 1번, 2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3번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아주 최근 아니라 하더라도, 자,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 이게 허용되냐 그 문제죠. 자, 소유권은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배우시다 보면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 마음대로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이걸 전체적으로 다 포기하고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을 갖겠다.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에서 이 법은 뭐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이제 법이니까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냐 아니냐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같이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물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분묘기지권이라든지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라든지 동산의 양도담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인데, 동그라미 2번, 3번처럼 하지만 관습법상 뭐 사도통행권이라든지 온천에 가는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없는 그런 권리라는 거죠. 보시고. 그다음에 51페이지 맨 꼭대기에 우리 민법에 이제 정해놓은 물권 8가지가 있죠.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이건 기본이니까 저 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제2절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는 뭐 외울 건 아니고 느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책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물건 가지고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 뭐 청구할 일은 없어요. 물건을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하고 지배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이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란 물건, 점유권이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누구한테 뭘 청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침해를 당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여러분의 책을 뭐 훔쳐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책의 소유자지만 책에 대해서 지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용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저한테 그 책 빨리 돌려달라 청구를 하겠죠. 그런 걸 이제 물권적 소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그 방해 모습에 따라서 3가지가 있어요. 자,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겠고,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하겠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 이 3가지를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럼 가로 2번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결국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떠나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거나 침해당했을 때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이제 민법상 물건은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있냐면 저당권까지 쭉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들이 다 물건이니까 점유권이란 물건을 누가 방해했다 그러면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쭉 정해놓는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조건을 규정해 놓고 다음부터 나온 물권에는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들을 뭐 한다고 그러냐면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 준용은 반복하게 얘기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냥 똑같이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지상권, 지역권 쭉 나오면은 전부 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조건 내용하고 똑같은 게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예.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물권을 이렇게 침해당하거나 방해받게 되면은 어쨌든 물권적 조건 발생돼야 되는데 자, 쭉 가다가 유치권에서 이제 이게 준용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란 물권으로부터는 물권적 조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빠지고 그러면 점유권부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쭉 나올 텐데 질권이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러면 인정된다 그러면은 인정되는 내용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몇 가지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소유권도 마찬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인정돼야 되는데 자, 우리 또 주의할 게 이제 쭉 가다 보면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은 되지만 자, 그 중에 뭐는 인정되지 않냐면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환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물건을 점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점유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주의해서 보시죠. 아예 유치권은 물권적 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인정은 되는데 인정되는 것 3가지가 다 인정되지 않고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만 인정된다. 자,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괄호 2번에 민법 규정에서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또한 지역권, 저당권에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된다. 그래서 4번 점유를 본질로 하는 본권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책에 대해서 자, 여러분 책이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유에서 그 책을 사용하려면은 점유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은 뭐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면 점유권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그 원리가 지상권 들어가면 마찬가지죠.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죠. 다 그 토지를 사용하려면 뭐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그럼 지상권이란 분권은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점유를 본질로 하는 분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죠. 본권과 그 다음에 점유권. 그럼 당연히 침해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2가지가 나오겠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자,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고가 안 바뀌진 거예요. 이게 그냥 책 이렇게만 생각해요. 자, 다시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소유권 또 그리고 2개 물건 가지고 있죠. 그럼 제가 이걸 훔쳐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해야겠죠? 그게 반환 청구죠.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다고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고가 안 바뀌어지면 이 민법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사고만 좀 바꾸면 이렇게 쉬운 게 없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민법이 다 정해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얘기죠. 점유를 본질로 하는 분권이 있으면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같은 사람들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가지면 그 부동산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점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분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을 동시에 갖는다고요. 자, 이런 물권적 조건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물권적 조건은 물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 자체는 아니지만 점유권을 떠나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럼 항상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점유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자가 아닌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점유권이 없어지면 이 물권적 청구권도 없어진 것도 소유권도 똑같은 원리가 되고 다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총론이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물건이 이전되거나 소멸되면 그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되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권만 양도하지 못하고 거꾸로도 안 되죠. 예, 물권적 청권은 놔두고 물권만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어요. 또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습니다. 특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은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